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9배 이상 안전한 차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내부 경쟁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 중이라고 테슬라는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 이상 올랐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상승을 했고 유가도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00선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좀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3대 지수 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다소 안 좋은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만들어낸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먼저 파월 연준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그렇게 강력한 매파적 발언은 아니었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 같은 인기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연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1.7%로 내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이제 침체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장 초반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반등세가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연초의 화두는요,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연준의 긴축의 정점이 언제일 것인가? 연준은 5%대 초반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종점 금리가 언제 결정될 것인지가 좀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앞으로 2월 1일에 있을 FOMC 올해 첫 번째 회의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오늘 맵을 보시면 전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유가도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 좋았고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아마존도 오르는 걸 보니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좀 더 잘 오르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이런 영역은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0.9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 들어오면서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도 11,000포인트, 11,230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증시 반등 분위기의 저변에는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 때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은 79%로서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1월 내내 유지가 된다면요.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연준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은 4.75%에서 5%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 4%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월 달에 한 차례 베이비 스텝 인상을 하고 3월 달에 한 차례 더 베이비 스텝 즉 0.25% 금리 인상을 하면 이 정도 금리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정도 한 3월 달에 찍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올해 한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정점이 연초에 어느 정도 나왔다가 연말까지 유지되다가 연말에 다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올해 장은 못해도 연말에는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는요. 우리 시간 내일 저녁에 있을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내일 이 포인트가 한 6.6%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6%대 포인트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단기 반등세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바이오로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테슬라는 0.77% 하락한 118.8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그 고점 정도에 이르면서 저항에 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10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매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가 다소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중국의 올해 첫 번째 주 판매량에서도 기인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1월 첫째 주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요. 중국 내수시장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 2110대가 나왔어요. 자, BYD가 뭐 한 35,000대 정도가 나왔으니까 상당한 갭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BYD 숫자 절반 이상은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고 치더라도 전기차를 거의 2만 대 가까이는 BYD가 팔았을 것 같아요. 순수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랑은 지금 상당히 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를 게리 블랙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1월 첫째 주 판매량이 나오고 있죠. 보험 등록 대수 기준 판매량인데 2110대라고 적혀 있고요. 다만 이는 테슬라가 최근 중국의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뭐 많게는 10%도 넘게 차량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 차량 가격 인하가 반영되기 전에 판매량이기 때문에 좀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게리 블랙이나 중국의 테슬라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중국산 가격 인하를 한 다음에 1월 6일에 인하를 했거든요. 1월 6일 인하한 다음에 약 한 3만 대의 신규 오더가 단 3일 만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 트위터 분께서도 지인이 테슬라 1차 벤더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부품 공급 업체겠죠. 1월 오더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품 오더가 많이 늘었다는 건 신규 테슬라 차량 주문도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춘절 휴무도 10일에서 4일로 줄였다고 해요. 자, 이 춘절 휴무는 테슬라 기가 상하이 휴무가 아니라요. 이 1차 벤더 회사, 그러니까 부품 회사의 휴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두가 비관적일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중국 시장 가격 인하는 1월 6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 판매량은 이전에,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전에 보험 판매량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월 6일부로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많게는 마이너스 13%까지 가격을 인하하면서 중국 시장의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간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매량에서도 볼 수 있듯이 BYD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한 반면에 BYD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우리 돈 한 100만 원 가까이 차량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모델 3 가격과 유사해진 차량이 있습니다. BYD가 최근 밀고 있는 이 준중형 세단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가격이 22만 5천 위안에 달해요. 모델 3 역시 지금 한 23만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면 BYD보다는 테슬라를 구매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국산 가격 인하 이후에 뭐 신규 오더가 3일 만에 3만 대가 주문된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중국 테슬라 부사장인 그레이스 타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격 인하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인하의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원재료비가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건데요. 올해와 작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위드 코로나냐 제로 코로나 정책이냐 바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염병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분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공급망이 상당 부분 돌아왔다, 그러면서 원재료비가 하향 안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격 로직은 매우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재료비가 하향이 되면은 우리는 최종 판매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이 인상되면 차량 판매 가격도 올린다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경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격 변경이 용이한 이유는 테슬라는 고객에게 직접 다이렉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딜러망을 끼지 않고 다이렉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 자동차 카메이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딜러망을 끼고 최종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망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딜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딜러망을 끼고 있는 전통 카메이커 같은 경우는 딜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딜러는 많이 할인해주고 어떤 딜러는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항상 그 가격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마련인데요. 테슬라는 그런 게 없죠. 완전히 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어떤 소비자든지 동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가격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부 언론은 우리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요. 모두가 우려하는 이슈였죠. 수요 이슈인데 뭐 어쨌든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뭐 중국 경기 하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비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렉트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율 확보에 상당히 용이하죠. 전통적인 카메이커 같은 경우는 딜러들의 마진을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전통차 카메이커 입장에 마진을 어느 정도 포기할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이렇게 뭐 10%가량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요. 또한 그레이스 타워 부사장은 다른 EV 카메이커를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BYD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테슬라의 유리한 경쟁자는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YD 같은 다른 전기차 회사는 동맹국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중국이 10년 이상 지속된 신에너지 차량 구매 보조금 정책을 취소를 했죠. 자, 보조금이 취소되다 보니까 BYD 같은 업체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차량 가격을 올렸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10% 가까이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언론에서는 전기차 시장 내부 마찰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너무 같은 동맹국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 타워 부사장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IC,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과 싸운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기차를 신차로 사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그리고 같은 성능이라면 전기차를 택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특히 지금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이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딱 차량 2대만 생산 중에 있는 거죠. 모델 3, 모델 Y밖에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의 소비자들의 니즈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전기차 경쟁자들 역시 시장에 충분한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여전히 건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EV를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고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나중에 기가 상하이도요, 다양한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차세대 플랫폼, 세 번째 플랫폼이 모델 2, 그러니까 3만 불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최근 연초에 주가 반등과 함께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제목을 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is over 9 times safer 라고 나와 있죠. 자, 휴먼 드라이버보다,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보다 9배나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는요, 다른 제조업체의 차량보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9배 이상 낮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데이터는요, NHTSA,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나온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65만 마일마다 한 건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하면요, 이게 거의 10배로 늘어요. 657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뭐 따지고 보면 9배에서 10배 이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테슬라 자동차는 다른 제조업체 자동차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이 2배 이상 낮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전하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해마다 그 안전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성능을 알 수 있어요. 자, 2018년에는 가장 위에 이 파란색 막대가 한 400만 마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에 올라오면서 600만 마일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 안정성의 측정을 이 길이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길이가 길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테슬라 차량은 600마일이 넘었을 때나 사고가 한 건이 난다는 거고요.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이 회색 막대입니다. 조그만 막대인데 거의 뭐 50만, 60만 마일 정도마다 사고가 한 건이 발생하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뭐 9배에서 10배 정도 안전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안정성 역시 한 5년 전보다도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 입장에서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 통계 3년 데이터를 보면요. 포드, 쉐보레, 도요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차량 판매가 많기 때문에 많고, 여기 보면은 테슬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종류별로 그 화재 건수를 보더라도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차량 10만 대당 화재 건수가 하이브리드는 3,500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는 25대밖에 안 됩니다. 10만 대 중에 25대. 전기차가 실제로는 화재 위험이 가장 낮은데, 자, 언론에서는 이를 되게 과대 포장해서 자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나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화재가 나면 잘 다뤄주지 않고 있죠, 뉴스에서는. 하지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특히 테슬라가 화재가 나면 테슬라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자, 이게 팩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로요. 자,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과 테슬라 판매량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자, 2022년 영국 12월 전체 누계 등록 건수 중에 34%가 배터리 EV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퓨어 일렉트릭이라고 34% 적혀 있죠. 정말 상당히 높고요. 하이브리드도 23%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거의 7% 가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벌써 이렇게 친환경차로 다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영국의 한 37%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테슬라가 13%, 전체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 1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 시장 점유율 1위는 테슬라다. 자, 그리고 독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시장도 우선 친환경차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했을 때 거의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도 지금 친환경차로 대부분 속속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독일 시장 점유율을 1위는 역시 배터리 EV 순수 전기차로서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달 판매량이고요. 테슬라는 이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전기차의 침투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 특히 독일은 기가 베를린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자, 선진국 시장이 먼저 바뀌고 나머지 이제 다른 시장들도 이제 따라오겠죠. 자, 이런 전기차 침투율과 테슬라의 점유율, 특히 유럽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